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이 정말이지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등학교 때 박사 논문에 제1저자로 올렸던, 그것도 박사 신분으로 올렸던 조 후보자의 딸이 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이 어떤 의혹들 쏟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단 조국 후보자 본인 딸의 논문 관련 의사단체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아의학회가 이거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다라며 조국 후보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한 겁니다. 과연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그것도 박사 신분으로 등재될 만한가? 기여도가 얼마인가? 그 기여도를 규명할 연구 노트, 논문 지도 교수는 갖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교수에게 2주 내 소명할 것을 요구했고, 제1저자로 조 후보자의 딸을 등재한 해당 지도 교수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과 조국 후보자의 아들 모두 다 UN 인권 인턴십 과정을 거쳤습니다. 들어가기도 힘들고 대단하다는 UN 인권 인턴십. 그런데 그 대상을 살펴봤는데 인권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을 갖고 심도 있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 대학원생, 시민인권, 공익단체 활동가 및 일반인, 그러니까 대학생 이상만 지원할 수 있는 인턴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학생이었던 딸과 아들 둘 다 모두 다 이 UN 인턴십에 통과할 수 있었을까? 조국 후보자가 2007년부터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UN 인권정책센터 대표가 조국 후보자와 잘 알고 있는 서울대 교수였다. 서울대 교수 인권위 활동 시기를 겹쳤다. 한국일보는 조국 후보자가 딸의 스펙 쌓기에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딸과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에 분노한 서울대, 고대, 부산대 대학생들이 오늘 촛불을 듭니다. 오늘 밤 촛불을 듭니다.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촛불을 들 대학생들의 분노도 잠시 후에 생생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가장 황당한 게 오늘 이 뉴스입니다. 조선일보 4면인데요. 부산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 직전 조국 후보자의 딸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는데 생일을 7개월 늦췄습니다. 생일을 7개월 늦췄습니다. 왜 생일을 7개월 늦춘 걸까요? 조국 후보자 딸은 내 진짜 생일은 2월이다 라고 과거에 밝혔는데 이제 와서 진짜 생일은 2월이 아니라 9월이다.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생일이 언제인 건지, 언제 태어난 건지, 아니 이것까지 의혹입니까? 잠시 후에 상세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깼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검토 기간에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지소미아 연장할 듯한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한 겁니다. 한국과 미국, 미국, 일본 사이에 안보 지형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는데 NSC를 거쳐서 문 대통령이 제거했다. 발표 11분 전 윤정기 세워라 이런 지시가 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청와대는 한미동맹은 걱정 없다. 이미 미국과 다 상의했다. 협의했다. 통보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미국은 실망스럽다. 황당하다. 우리와 논의한 적 없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괜찮은 걸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대법원이 최종심이죠. 3심이죠. 대법원 우리 29일에 선고하겠다. 날짜를 공지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지 6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최종심 대법원의 선고가 29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최종 심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29일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지 29일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줄여서 한경.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이 29% 인상될 때 하위 20%, 그러니까 빈곤층의 소득은 역설적으로 29% 줄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고용의 부담을 느낀 사업주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줄였고 일자리가 없어진 빈곤층 등의 소득만 29% 줄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득주도 성장입니까? 이게 정부가 말한 경제 활성 효과입니까? 급감한 1분위 근로소득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2년 새에 근로소득은 이렇게 바닥을 쳤습니다.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